새벽 2시 27분. 엘보르본 47층 회장실에서 윤상현은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반복된 이례적인 야근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다. 그의 손끝이 마우스를 더듬거리며 물류창고 CCTV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시각은 23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적막한 창고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물류장부가 놓인 책상으로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플래시 불빛이 몇 차례 번쩍이더니 남자는 신중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를 떴다. 윤상현은 화면을 일시정지시키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정하윤, 딸 서진이 약혼자였다. 2년 전 전역 후 기업 경영을 배우고 싶다. 여일반 사원으로 입사했던 그 정하윤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윤상현은 의자에 몸을 맡겼다. 28년 전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한 엘보르가 이제 연매출 3천억 원이 중견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놓친 것들이 있었다는 걸 최근 들어 자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물류 부문은 전문성이라는 명목하에 조문식 팀장에게 대부분이 임해왔다. 하지만 하윤이 찍고 있던 장부들, 그 섬뜩한 신중함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6개월 전 하윤이 입사 첫날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안녕하세요. 정하윤입니다. 물류창고 앞에서 하윤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이력서는 의도적으로 평범했다. 지방대경영학과 졸업, 2년간 이군 복무, 그리고 기업 현장을 배우고 싶어 물류부터 시작하겠다는 지원 동기. 면접관들은 성실해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그를 채용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하윤은 단순한 경영학과 졸업생이 아니라 군수사령부 정보분석과 출신이었다. 그곳에서 2년간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특히 군 내부의 부정비리를 적발하는 데 특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역 직전 그는 우연히 한 선배 장교로부터 민간기업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심에 엘보르라는 이름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였지만 서진과의 만남이 진전되면서 그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결혼할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서진에게는 물론 비밀이었다. 윤상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자작낮은 직급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겸손한 사위 될 사람 이연기는 완벽했다. 입사 첫 주, 하윤은 조문식 팀장이 브리핑을 받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이야. 물건 하나라도 잘못 들어오거나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조문식은 50대 중반이다. 부진 체격에 20년 넘게 물류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조팀이라고 불렀고 그의 말 한마디가 물류창고의 법이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로 세로 50m가 넘는 창고 안에는 의류, 액세서리, 원단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였다. 하지만 군에서 훈련받은 그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입고대장이 수량과 실제 적재된 박스에 수감이 묘하게 다르다는 것. 일부 제품의 라벨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 그리고 특정 업체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항상 창고 깊숙한 곳에 따로 보관된다는 것. 첫 주가 지나고 하윤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다. 낮에 못다한 일을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조문식은 이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신참이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건 나쁠 게 없으니까. 밤 11시 창고가 고요해지면 하윤이 진짜 일이 시작됐다. 그는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고 입출 고대장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낮에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고 장부들은 조문식이 책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는 달랐다. 조문식은 장부들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갔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윤은 첫 번째 이상함을 발견했다. A업체에서 들어온 명품 가방 50개의 단가가 2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매장에서 8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60만 원이 차액이 어디로 갔을까?
두 번째는 더 노골적이었다. 입고 날짜와 실제 배송 전표의 날짜가 일주일이나 차이가 났다. 그 일주일 동안 물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세 번째로, 기업체라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사업자 등록도, 홈페이지도 없었다. 하지만 매월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엘보르에 납품하고 있었다. 하윤은 이 모든 것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날짜, 시간, 업체명, 출량 단가, 그리고 의심되는 지점들. 군 시절 익힌 정보 정리법이 그대로 적용됐다. 한 달이 지나면서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조문식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부정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가 물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은 물건에 대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아예 유령 업체를 만들어 어공해서 돈을 빼내고 있었다. 문제는 규모였다. 하윤의 계산으로는 월 최소 3억 원, 연간 3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엘보르 전체 매출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두 달째가 되자 조문식이 하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야, 정대리. 너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냐? 아, 그냥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일이 뭐가 그리 복잡하다고.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가는 거 확인하면 끝이잖아. 조문식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윤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조문식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창고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조문식은 하윤을 불러 세웠다. 야, 너 어젯밤에 뭐 한 거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정리? 애책상 서랍을 뒤지는 게 정리야. 하윤은 순간 긴장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식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너는 야근 금지야. 그리고 조문식은 하윤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업무들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50kg짜리 원단 박스들을 혼자서 옮기게 하고 창고 구석의 폐기물 구역 청소를 맡겼으며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하윤은 참았다. 오히려 폐기물 구역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버려진 포장지들 사이에서 원래 라벨이 그대로 붙어있는 제품들을 찾아낸 것이다. 이 제품들은 분명히 고급 브랜드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었다. 석 달째 상황이 급변했다. 물류팀 사원 권미정이 익명으로 내부 신고를 한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지만 신고 접수 하루 만에 조문식이 신고자를 찾아냈다. 그는 인사팀과 오래된 인맥이 있었고 보안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신고자 정보를 빼낸 것이다. 그날 오후 권미정은 조문식에게 불려갔다. 미정아,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네.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내가 잘 무시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말이야. 권미정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문식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팀장님, 저는 사직 썼어. 내일까지.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사직서 안 쓰면 너 남편 직장에 연락하게 될 거야. 우리 회사 협력업체잖아, 거기. 그리고 너 아이들 학교에도. 뭐 엄마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돌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겠지. 권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남편의 직장, 아이들이 학교 생활까지 위협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윤이 나타났다. 팀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조문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미정 선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윤은 권미정을 복도로 이끌고 나갔다. 조문식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둘은 밖으로 나간 후였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권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부 신고, 조문식이 협박, 그리고 사직 압박까지. 하윤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배, 용기는 때로 누군가의 침묵보다 더 큰 힘이 돼요. 하지만 내 가족이, 저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미정은 하윤이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었다.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확신을. 당신, 정말 누구예요?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선배가 시작하신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하윤은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권미정의 증언과 함께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다. 조문식이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여러 협력업체와 연결된 조직적 범죄였다. 그리고 새벽 2시 윤상현이 그 모든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하윤은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 이제는 숨을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였다. 휴대폰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찍고 나서 하윤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회장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윤상현이 손이 떨렸다. 하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운명적인 대면이 시작될 것이었다. 변화의 첫 번째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오전 7시 30분. 윤상현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 하지만 막상 하윤과 마주 앉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17층 회장실 소파에 앉은 두 남자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상현은 하윤이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너무 침착하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윤아. 네. 어젯밤 창고에서 뭘 한 거지? 하윤은 커피컵을 내려놓고 윤상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보셨군요. 그 한마디에 윤상현이 심장이 덜컥했다. 변명도 둘러대기도 없는 담담한 인정이었다.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너는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윤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회사는 아직 그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대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하윤은 재킷 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윤상현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입출고 내역이 불일치,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의 의거래,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정 손실 규모. 이게 정말이야. 모든 내용은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원본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윤상현은 수첩을 덮고 하윤을 다시 바라봤다. 너 정말 누구냐? 군수사령부 정보분석과 출신입니다. 2년간 각종 부정 비리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걸 위해서? 아니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윤상현은 이자의 몸을 맡겼다. 28년간 가족 같은 기업을 꿈꿔왔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회사. 하지만 그 꿈이 한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조문식이 정말로 단순한 개인 일탈은 아닙니다. 최소 5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연관되어 있고 사내에도 공모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는?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야간에 촬영한 장부들, 폐기물 더미에서 발견한 라벨 조작 흔적들, 그리고 의거래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들. 이 모든 걸 혼자 한 거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권미정 선배가 내부 신고를 했다가 협박받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28년 전 이 자리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정직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안에 이런 어둠이 스며들었다. 하윤아. 네. 너는 왜 서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하윤이 처음으로 망설였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윤이 처음으로 망설였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도, 퇴사를 위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상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믿어온 회사의 건강성, 애금이 간 느낌이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이걸 내가 몰랐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군. 하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회장님이 모르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상현은 고개를 들어 하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배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좋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하윤은 책상 위에 또 다른 문서를 꺼내놓았다. 여기엔 조문식 팀장이 최근 3개월간 직접 서명한 검수확인서와 거래 명세서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입고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윤상현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이게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는 거군. 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조문식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내부에 공모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체 감사팀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윤상현은 결단을 내린 듯 일어섰다. 좋아.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이번엔 누구도 예외 없다. 그의 음성은 단호했다. 그날 오후 윤상현은 비공개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당혹감이 번졌다. 윤상현은 하윤이 제출한 자료 일부를 보여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 물류 부문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임원들 중 일부는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은 슬며시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정보의 출처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상현이 단호히 잘랐다. 이 자료는 내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정대리, 그가 이 모든 걸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하윤에게 쏠렸다. 신입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하윤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서 있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지만 지금은 확신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 밖에 서급히 들어온 비서가 속삭였다. 회장님, 긴급 보안 알림입니다. CCTV 백업 서버에 이상 접속 감지되었습니다. 윤상현은 즉시 하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삭제하려는 겁니다. 증거를. 윤상현은 즉시 IT팀의 지시를 내리고 서버 접속을 차단하게 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영상은 손쓸 수 없이 지워진 뒤였다. 그 중에는 하윤이 직접 촬영했던 야간 작업 이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날 새벽 3시 42분 엘보르 창고 별관이 서버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경비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버실 문은 강제로 열려 있었고 내부에는 인화성 액체 이자능과 타담한 종이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명백한 방화미수였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윤상현은 하윤과 함께 그 사실을 확인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시간 끌 수 없다. 법적 조치를 시작하자. 하윤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무팀과 접촉했다. 그러던 중 사내 익명 게시판에 한 통의 글이 올라왔다. 물류팀이 진실을 밝히려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진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문식은 그날 오후 윤상현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회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조 팀장, 그 소문 혹시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조문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20년 동안 이 회사 물류를 책임져 온 저를? 그때 윤상현은 하윤으로 출했다. 정대리, 조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던 차였소. 같이 함께. 하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조문식이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은 공격적으로 변했고 턱을 꽉 물었다. 이 자식, 처음부터 뭔가 수상하다 했어. 그냥 새벽 야근이나 자청하는 신입사원이 아니었군.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팀장님도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윤상현은 회의실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았다. 지금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 팀장, 이 문서 보시죠. 그는 하윤이 수집한 검수 서류와 입출고 기록, CCTV 캡처 자료 일부를 조문식 앞에 내밀었다. 조문식은 순간 얼굴이 굳었고 서류를 한참 들여다본 뒤 입을 열었다. 이거 허위 자료입니다. 날짜도 맞지 않고 기록이 조작됐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하윤이 책상 건너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보관 중인 원본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미 경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부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조문식이 입꼬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너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구나. 신입사원이 감히 나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상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조 팀장, 이제 회사의 명예와 운명을 걸고 판단할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문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회의실에는 긴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나만 잡아넣는다고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도 이런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아실 텐데요. 윤상현이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윤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구조라고 하셨죠? 그 말은 다른 공범자들이 있다는 뜻입니까? 협력업체? 예부임원? 조문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윤상현은 손을 떨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조직의 부패는 한 사람이 탓만이 아니었다. 그걸 묵인하고 왜 피해온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다. 회의실 밖은 고요했고 하윤이 수첩 위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시스템의 무게가 올려져 있었다. 이제 진짜 정리가 시작될 차례였다.